중동 하늘을 뒤덮은 전투기의 굉음. 중동은 이제 외교적 위협이나 형식적인 경고로 얼버무릴 수 없는 화염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전투기 엔진의 굉음이 하늘을 갈랐고 카타르와 바레인에 위치한 미군 공군 기지는 F-12 랩터, F-35 라이트닝, IAI와 같은 최첨단 전투기로 가득 찼다. 여기에 KC-135, KC-46 공중급 유기 수십 대가 대규모 군사 작전을 위해 대기 중이다. 특히 미주리주 화이트맨 기지에서 출발한 역대의 B-2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는 13톤에 달하는 GB-57 벙커버스터 폭탄을 탑재하고 이란의 지하 핵시설을 파괴할 준비를 마쳤다. 이는 이라크 전쟁 이후 가장 큰 규모의 군사 작전으로 미국이 이란을 정조준하며 전략적 판을 짜고 있음을 보여준다. 6월 23일부터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 위협을 키우고 있다는 명분으로 목표물에 대한 공습을 시작했다. 미국은 처음에는 관망하는 자세를 취했지만 30대 이상의 공중급유기, 배치 해군 함대 전개, 그리고 페르시아만 지역에서의 병력 집결은 워싱턴이 생사를 건 게임에 뛰어들 준비가 됐음을 분명히 드러냈다. 이란 현지 시간으로 6월 21일 밤 미국은 행동에 나섰다. B-2 스피릿 폭격기와 30발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동원한 해 이란의 전략적 핵시설 3곳 나탄즈, 이스파한, 포르도우를 정밀 타격했다. 중동은 이제 화약고로 변했고 전 세계는 숨죽이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미국의 치밀한 전쟁 준비. 미국의 군사적 움직임은 치밀하고도 신속했다. 국방부 관계자 3명에 따르면 미국은 F-12 랩터 12대, F-35 라이트닝 II 12대, 그리고 다목적 전투기 F-16 파이팅 펠컨을 중동에 배치했다. 이 전투기들은 주로 방어 임무를 수행하며 현대 전쟁에서 점점 위협이 커지는 드론과 크루즈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 전투기들은 대부분 미국 버지니아와 영국에 있는 공군 기지에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6월 16일부터 배치된 공중급유기 30대 이상은 전투기들의 장시간 작전을 지원하며 미국의 대규모 준비를 상징한다. 6월 21일 B-2 스피릿 6대가 미주리주 화이트맨 기지를 떠나 괌의 앤더슨 기지로 향했다. 이 비행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다. 공중급유를 받으며 무거운 탑재물을 운반한 점으로 보아 이 폭격기들은 이란의 포르도우와 같은 깊숙한 지하 핵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GBU-57 벙커버스터 폭탄을 실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 폭탄은 두께가 두꺼운 흙과 콘크리트를 뚫고 목표물 내부에서 폭발하며 엄청난 파괴력을 발휘한다. B-2는 이 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유일한 폭격기로 미국이 이란의 핵 야망을 저지하기 위해 가장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었음을 보여준다. 트럼프의 결정, 포르도우 타격. 이번 중동 충돌의 전환점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단 한 번의 결정에 있다. 바로 이란의 포르도우 핵시설을 타격한 것이다. 포르도우는 단순한 기술 시설이 아니라 이란의 핵 야망을 상징하는 요새이자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파괴를 꿈꿨지만 독자적으로는 불가능했던 목표물이다. 오직 미국만이 B-2 스피릿과 13톤 GBU-57 폭탄으로 이를 실현할 수 있었다. 놀랍게도 2번의 대선 캠페인에서 중동에서의 값비싼 전쟁을 피하겠다고 공언했던 트럼프가 이번에는 전면 대결을 선택했다. 미국은 단지 핵시설 하나를 파괴한 것이 아니라 이란 및 테헤란이 수십 년간 구축한 대리 세력들과 정면으로 맞서는 위험한 위치에 스스로를 놓았다. 시나리오 1. 미국의 전면 공격. 이란의 전방위 반격. 트럼프가 B-2와 벙커버스터 폭탄으로 포르도우를 파괴하기로 결정한 이상 이란의 강력한 보복은 필연적이다. 이란은 제한적인 방역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라크, 시리아, 바레인의 주둔한 미군 기지부터 대사관 군함, 심지어 이스라엘 내 미국 시민들까지 공격 목표가 될 수 있다. 이란이 후원하는 시아파 민병대, 카타이브 헤즈볼라, 하라카트 누자바와 예멘, 아프가니스탄의 친이란 단체들이 동원될 것이다. 미사일 발사, 자살, 폭탄, 테러, 매복, 드론 공격이 연쇄적으로 터져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미국은 가만히 있을 수 없으며 전면전으로 치달을 것이다. 인도양에 배치된 미국 항공모함 특수부대 전략 폭격기들이 전장으로 투입되면서 중동은 이스라엘과 이란을 넘어 미국과 이란의 대리 세력 간 전면 대결의 무대가 될 것이다. 이는 누구도 원하지 않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시나리오 2. 제한적 개입, 끊임없는 갈등. 미국이 전면적인 폭격 대신 공중급유 정보 제공, 미사일 방어 지원 등 제한적으로 개입한다면 긴장은 여전히 고조될 것이다. 테헤란은 미국에 대한 직접 공격을 자제하며 레드라인을 넘지 않을 수 있지만 레바논의 헤즈볼라 가자지구에 하마스, 예멘의 후티 반군과 같은 대리 세력을 통해 보복을 감행할 것이다.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이 증가하면 텔아비브는 강경 대응에 나서고 폭력의 악순환은 계속된다. 미국은 핵시설 공격에만 관여했더라도 비공식적인 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미군 기지는 방어 태세를 강화하고 병력은 상시 경계 상태에 돌입하며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미군 사상자가 발생할 위험도 크다.
이 경우 의회 언론 동맹국의 압박은 미국을 더 깊은 전쟁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 작은 불씨 하나가 대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다. 시나리오 3 자제와 전략적 패배. 만약 트럼프가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외에 추가 타격을 자제한다면 이스라엘은 단독으로 이 목표물을 파괴할 능력이 없다. 이라는 우라늄 농축을 계속하며 핵무기 개발에 점점 가까워질 것이다. 이는 미국의 중동 내 전략적 위상에 큰 타격을 주며 특히 안보를 미국의 지원에 의존하는 이스라엘에게는 치명적이다. 지역 내 긴장은 고조되고 사우디아라비아, UAE와 같은 걸프 국가들은 이란에 맞서 자체 핵무기 개발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 핵무기를 보유한 다수의 중동 강국이 등장하는 것은 미국에게 최악의 악몽이다. 중동이 미국의 통제를 벗어나 강력한 세력으로 부상하면 세계 석유 공급의 20%를 차지하는 호르무즈 해협은 불안정해지고 미국은 이 석유 공장에서 영향력을 잃을 수 있다. 세계적 파장 경제와 안보의 혼란. 전쟁의 여파는 중동에 국한되지 않는다. 호르무즈 해협이 마비되면 전 세계 석유의 20%가 차단되고 유가는 폭등할 것이다. 중국, 인도, 심지어 미국까지도 높은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주식시장은 요동치고 글로벌 공급망은 붕괴되며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에 혼란을 재현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미국이 이 전쟁에 개입한다면 이는 전략적 재앙이 될 수 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교훈은 여전히 생생하다. 전쟁에 뛰어드는 것은 쉽지만 빠져나오기는 어렵다. 매일 전쟁이 지속될수록 미국은 인명자금, 국제적 신뢰를 잃는다. 트럼프의 선택 전쟁인가 평화인가? 결국 선택은 트럼프 대통령의 손에 달렸다. 그는 끝없는 전쟁의 서막을 열 것인가 아니면 이성을 지키며 또 다른 역사적 비극을 피할 것인가. 어느 쪽을 선택하든 그 대가는 막대하다. 그리고 결정을 내릴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과연 누가 미래를 결정할 것인가?